뭐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니입니다. 먼저 채널 가입을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슈퍼땡스로 후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해드릴 주제는요. 오랜만에 구독자 요청 영상으로 주제를 준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나의 인연은 여기서 끝인가? 라는 주제이고 부주제는 나와 묶인 붉은 실은 이라는 주제입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주제 자체를 조금 불편하게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요청 주제가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카드가 어떻게 뽑혀 나왔는지 카드가 말해주는 그대로 리딩을 해드릴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서 리딩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을 쏙쏙들이 뽑아서 그대로 리딩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에 들어오는 카드가 있으셨다라면은 뒷모습을 보고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또 다른 그림을 하나 얹어 드린다라면은 직관적으로 꽂히는 카드를 빠르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 선택할 수 있는 시간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카드에서 이 첫 번째 카드가 무엇을 말하냐면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께 돌아올 방법을 찾아야 한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것이 음악이나 노래, 그림, 춤, 글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느끼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만약에 명상이 잘 맞으시다라면은 명상을 꾸준히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감정이든 간에 몸으로 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 영상 주제가 그 사람과 나는 인연이 여기서 끝인가? 인데 이 카드가 왜 나왔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카드를 쭉 살펴봤더니
심리학적으로 약간을 추가 설명을 드려보면요. 우리 사람은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화나거나 슬프거나 두렵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짜증이 나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잘 숨기고 있다가 정작 터지지 말아야 될 곳에 터져서 주변 사람,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크게 줄 수 있거나 현실적인 타격을 빡 받거나 아니면 너무 꾹꾹 눌러 담아서 병으로 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너무 또 잘 참는 분들은 이것이 나중에는 정작 좋은 감정마저도 이것이 내가 표현해도 될 건지 말 건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정적인 무기력으로 인해서 내가 만사가 귀찮아지거나 감정 표현에 대한 무뎌짐이 생길 수도 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관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번 선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크게 두 개가 보여지냐면요. 아예 시작조차 못 해본 여러분들이시거나 시작은 어느 정도 좀 해봤건만 말씀드린 그대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당연히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감정이 나의 어떤 그 그림자적인 부분이 탁 부딪혀서 생긴 건지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그냥 확 짜증이 나버린 건지 이 사람에 대해서 나의 감정적인 부분을 시시콜콜 말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겉표면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섭섭함이 생겼다. 그러면 나 있잖아 이게 좀 살짝 기분 나쁘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서로가 대화가 오가면서 풀어내야 되는데 그런 운만 띄우고 갑자기 극단으로 끝을 낼 수 있거든요. 왜 그렇게 보여지냐면 그래 내가 이 관계에서 노력해본다 한들 우리가 어차피 잘 될 일은 없잖아. 약간 여러분들 틀 안에 갇혀 있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관계는 발전이 된다라기보다 항상 그 자리일 수 있거나 어떤 단체 속의 만남일 수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오래 전부터 이 관계가 지인이었거나 또는 뭐 진짜 말 그대로 친구 관계였을 수 있는데요. 이 틀 안에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다라든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변에 좀 이성에게 좀 인기가 많은 사람이거나 좀 서로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좀 놓여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노력한다 한들 이 관계는 아마도 점점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는 내 감정을 좋아하는 것도 싫은 것도 슬픈 것도 두려운 것도 세분화를 시키지 않고 사랑하는 거, 기쁜 거, 좋은 거 이런 것을 다 뭉뚱그려서 좋다라고 표현을 아주 심플하게 할 수 있거나 슬프고 두려운 거, 분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로 뭉뚱그려서 짜증나, 열받아 이렇게 간단하게 표출할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런 감정에 대한 것을 돌보지 못할 수 있다. 이게 나중에는 크게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해본들 뭐 할 건데 라고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의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관점으로 이 관계를 바라볼 수 있거나 이분들의 어떤 외적인 화려함이나 또는 잘못된 질투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이려고 애를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쓸데없는 맞불 작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연이 뱅뱅뱅 돌아간다? 라고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상대를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는 이 아이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얘도 나를 그렇게 바라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뭔가 여러분들만이 더 크게 벗어나서 생각을 하는 것보다 굉장히 좀 틀 안에 갇혀 있는 생각? 아마 얘는 이래서 이러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을 수 있겠다. 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잠시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표현을 좀 창의적으로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서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든 표출해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꾸준하게 굳이 이 사람과 인연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감정적인 표현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일단 숙제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네요. 일단은 여기서도 그렇게 좀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고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 최고로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매력 어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수단이다. 그리고 너의 어떤 그러니까 만약 이게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잠재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끄집어내야지만 굳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끌어올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네요. 안 될 거부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고 내가 가진 환경은 이런데 지금 나의 상황은 어차피 안 될 상황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혀 하실 거 없으시고 조금은 다른 그러니까 끄집어내지 못한 것을 끄집어냄으로써 발견될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가속도가 붙고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밀고 나가는 힘이 또 좋기 때문에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인연을 꼭 떠나서 일단 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되는 것이 많이 보여지네요. 그러면 인연은 일단 남아 있느냐? 일단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재고할 일이 생긴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마 이런 부분에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제가 질투나 서로가 왜 보이지 않는 기싸움 이런 게 있댔잖아요. 여러분들이 남자분이시든 여자분이시든 상관없이 주변에 여자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여자가 방해 요소다. 여자가 장애 요소고 이것이 우리에게 좀 짐이 될 수가 있다. 처음에는 우리가 썸을 타거나 연애가 좀 시작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심쿵 또는 설레임이다. 이런 감정을 좀 오랜만에 느껴봐. 몽글몽글해.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또는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해서 아니면 누군가가 좀 이분이 마음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 산이라는 장애가 딱 들어와요. 그게 어쩌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자라는 것이 들어왔는데 정말 여자분의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자분의 여사친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그 친구들과 잘 지내는 어떠한 모습을 보고 뭐야 저렇게 인기가 많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해를 사거나 내가 마음을 접어야지. 결국 내가 상처를 받겠구나.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재검토를 할 수도 있겠다. 열뻗쳐. 뭐 이런 것도 돼요. 굳이 제3자의 등장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자분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장애로 다가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분들의 어떤 장애적인 판단이나 생각들로 인해서 스스로가 장애물을 만들어서 무겁게 관계를 가져가거나 잠깐 우리 관계가 재검토하는 시기가 있다. 그것이 삼각관계인 것처럼 만들어 가거나
죄가 뭐가 있을 것이야. 지레짐작 또는 남사친, 여사친의 등장으로 인한 오해, 구설,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러올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아직 시작도 못 해본 그런 관계들은 말 그대로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보임으로써 아니면 이렇게도 될 것 같아요. 너희 아직도 뭐 시작 못 해봤지. 그러면 내가 중간다리 역할 해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쟤랑 더 친해졌네. 이렇게 또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동성이라 하더라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든지 접근을 하게끔 해줘야 하는데 너무나 뭐 같은 동성끼리라고 하더라도 너무 짝짝꿍이 잘 맞아서 뭐 이 상대의 어떤 누군가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게끔 만들어 버린다라든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장애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성별이 관계가 없이 여자분의 어떠한 생각이나 또는 어떤 중간자가 여자분이 개입이 되어서 그게 장애가 될 수 있거나 방해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지? 주변에 여자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서 진짜 말 그대로 여사친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틈이 없네? 요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런 것들로 인한 재검토가 여러분들 쪽에서 들어갈 수도 있다. 인연은 남아있으나 내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왜냐면 우리 인연은 내가 노력한 만큼 왠지 잘 안 될 것 같아. 이런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걷어낸다라면 우리 관계가 좀 잘 될 수 있는지. 네, 그렇네요. 단박에 바로 여러분들께서 그 생각을 없애신다면은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더 큰 무대를 상상해 볼 수 있고 여기 보면 러버스라는 카드가 뜨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급속도로 관계는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리딩을 해드릴 수 있어요. 쉬운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의 그 다음 무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러버스가 뜨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 관계는 좀 급속도로 진행이 된다 라고 좀 리딩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선 데빌이 떴지만 우리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난다라면은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렇게 좀 리딩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좀 리딩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시작한 관계라면 솔직히 상관은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시작한 관계거나 찝찝하게 눈 감고 시작한 거는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상대에 대해서 알고 시작을 하는 거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그런 것은 충분히 재검토를 해보시거나 좀 알아보시거나 그런 것은 좀 참고하시고 네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카드에서는 믿었던 내가 바보가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여기서도 진실된 사랑, 신뢰 거의 비슷한 느낌의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혼, 사실혼관계 동거, 부부, 오래된 연인 보통 관계가 아닌 걸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좀 오래된 그런 인연들도 많이 보여지고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했던 분들도 보여지고요. 오랜 기간
지내온 분들 정말 피 터지게 싸웠다 하더라도 야, 우리 진짜 지겹도록 싸웠는데도 붙어 있네. 근데 이제는 진짜 끝인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많이 보여지거든요. 어쨌거나 지금은 단절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잖아요.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는 뭔가 정리가 덜 됐어요. 남아있는 게 있어서 하더라도 이 카드에서 딱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일단은 인식 그리고 수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일단 여러분들은 결합의 아름다움에 눈을 떠야 하는 부분이 있다. 왜냐면 일단 두 분은 만났을 당시나 여러분들 두 분이서 사랑했을 당시에는 아름다웠다라는 거라. 그거는 일단 받아들여야 한다.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또는 수십 년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나왔던 그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이라도 묶어 있던 또는 묵은 그 에너지 있잖아요. 그 에너지에 대한 마음을 열어야 한다. 그게 지금은 앙금이 되어 있든 또는 정말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남아있든 어찌됐든 간에 그 마음을 열어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싸울 수도 있고 맞서 싸울 수도 이제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흐름에 맞서게 될 수 있다. 예전에는 그냥 회피를 해버렸거나 그런 감정에 그냥 출렁출렁만 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문을 열게만 되면 흘러가는 그 흐름에 내가 이제 마주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돌아서서 눈을 크게 뜨고 이 관계에 대해서 마주해야 한다. 그때부터 이제는 내 마음에 정화가 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면해라. 나름의 어떤 여러분들은 이게 다 진실된 사랑 또는 정말 신뢰 또는 다른 어떠한 약간 배신감 이런 것도 많이 느껴지거든요. 나는 노력을 했는데 나는 너에게 뭔가를 해줬는데 그래서 되게 섭섭한 마음, 배신감 아니면 좀 이용당했다 이런 감정이 되게 뭔가가 느껴지거든요. 여기서 나는 이게 트윈 플레임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건만 그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스스로 틀을 깨고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직면함으로써 빠져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어느 누군가는 되게 관계에 대한 노력을 좀 덜 했다. 당연히 좋았을 때는 같이 했겠죠. 뭐든지. 그런데 어느 시기점부터는 시들시들했거나 여러분들 쪽에서 항상 뭔가 맞춰주는 듯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얘는 늘 항상 이 자리에 있을 테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군가는 관계에 대한 불성실함, 노력하지 않음, 외롭게 만듦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된 사랑, 다른 거 바란 것도 없다는 거라. 우리 관계가 지금 힘들지만 너와 나랑은 영원히 정말 도장 찍어 놓은 것처럼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진실된 사랑이다라고 믿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쩌면 상황이 나아지는 게 없었다. 우리 상황은 늘 힘들었지만 상황마다 여러분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2년 전부터 힘들었던 분들도 많을 수 있고요. 우리 관계는 삐그덕삐그덕 되신 분들이 대개 2년 전부터일 수도 있거든요. 그때부터 되게 많이 힘들었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2년 전부터 좀 따로 지내시거나
2년 전부터 우리 관계가 완전히 진짜 파토나듯이 굉장히 좀 뻐그러졌던 분들이 많을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우리 관계가 이런 좀 진실된 사랑, 남들이 뭐라 하든지 말았든지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건만 아니었나 보다 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되게 우리는 안정적으로 잘 지낼 줄 알았다. 잘 살 줄 알았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만큼 돌아오는 것은 없거나 거의 비슷했거나 진짜 잘 돌아와야 비슷했거나 아니면 없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항상 여러분들 쪽에서 물론 상대도 노력은 당연히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쪽에서 좀 고군분투했거나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겠나 라고 보여져요. 제가 우리 인연 남아 있을까 라고 했더니 maybe 라고 나왔거든요. 아마도 점점점 이지만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no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잠시만요. 제가 그냥 카드를 보더라도 이건 좀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좋으실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여기서도 크로바, 여우, 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잠시 잠깐은 또 즐거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은 이분이 여러분들 곁에 머물기 위해서 꼼수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의 전략을 좀 펼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빛 좋은 개살구일 수 있다. 무조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지 필요에 의해서 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적으로 아닌데 되게 머리가 좋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에 대한 그리움, 정, 뭐 좋아하는 마음 가지고 올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림이 그대로 나와요. 추억의 감정, 우리가 좋았던 어떠한 추억,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어떠한 우리가 왜 스프링을 탁 녹으면 어때요? 이쪽은 가만히 있고 돌아가죠. 딱 그런 거 같긴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는 속도감이 또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이분이 가는 길에 내가 힘들면 나 혼자 짐을 메고 이 사람 있는 쪽으로 항상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는 가볍잖아요. 들어줄 생각 안 하고 여기 있다 얼른 와 이러는 거라. 나는 또 쇠가 빠지게 쫓아가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떤지 또 봐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등산을 간다면은 좀 앞에서도 밀어주고 좀 들어주기도 하고 지가 메고 지가 상황이 좀 괜찮으면 메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쥐는 이 앞에 가서 얼른 온나 뭐하노 이러고 있는 거라. 그래 이거는 좀 이왕 이렇게 되셨다라면은 지금 끊어진 상태면 정리 중이시라고 한다라면은 굳이 현재 여러분 것을 지키고 계시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분이 온다는 거는 그냥 오는 건 아닐 수 있겠다. 뭐 물론 생각은 난다 하지만 그 생각은 네 그러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른 붉은 실 한번 볼게요. 시기는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냐? 조만간인 것 같거든요. 조만간 오든가 말든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운명의 수레바퀴가 뜨네요. 그러면은 이 인연은 새로운 인연이긴 한 거고 어차피 새로운 인연을 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괜찮은 인연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러네요. 굉장히 또 열정적으로 화끈하게 들어오네요.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것도 되게 안정적으로 굳이 이 사람 온다고 해서 덥석 안 하시겠지만 되게 열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들어오니까 시기를 일단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올해 10월?
물론 다 다를 수 있지만 보이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상반기는 여러분들 자체가 딱히 마음을 열 수도 없고 그럴 마음이 안 생길 수 있거든요. 9월 이후가 넘어가야 여러분들도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각자 다를 수는 있는데 가을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거나 좀 한번 만나볼까 자연스러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긴 해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인연이 들어와서 그 사람과 새롭게 발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완전한 유패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과 다시 이 인연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떠한 이 누군가는 아닐 수 있다. 지금 끊어진 상대라고 한다면은 아니다. 그래서 이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으시네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카드에서는 이 카드가 딱 제시해주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냐면 조바심 또는 인내심, 희망, 절망 이런 부분을 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통제할 때라든지 관리하기 어려운 삶의 두 가지 측면을 말해주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나는 왜 여전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지? 나는 왜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느낌이지? 또는 왜 나는 어떠한 환상을 가지고만 있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고 또는 여러분들에 대한 자신의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카드를 딱 살펴보니까 크게 두 분류로 좀 나눠볼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적인 부분이나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다. 그래서 나는 두 번 다시 사랑 따위는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었거나 두 번 다시 나는 이런 사랑을 하지 않으련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최근인지 아니면 뭐 몇 개월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또다시 설레임을 느꼈거나 심쿵하는 순간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환상인 건지 아니면 내가 또 조바심을 느낀 건지 통제를 하려고 하니 또 어렵다 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 이와 유사한 또는 어떤 비슷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랑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지냈건만 뭔가 스물스물 기어오는 듯한 사랑의 감정을 또 느껴버렸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통제하기에는 참 어렵다. 그래서 나는 왜 사람은 바뀌었건만 여전히 나는 똑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사랑이라는 환상 때문에 여전히 힘든 것 같아. 라는 부류와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나는 이 사람과는 완전히 이제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부부이거나 아니면 아주 오래전에 헤어졌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게 어린 시절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젊은 시절. 그래서 세월이 돌고 돌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과는 인연성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거든요. 이게 물리적인 거리를 뜻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얘랑 나랑은 너무
거리적으로도 멀고 이미 마음적으로도 끝이 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간혹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났었고 뭐 내 생활도 바빴기 때문에 통제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통제를 하고 살았다. 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인스타라든지 어떤 SNS로 인해서 우연히 뭐 알게 되었거나 몇 번의 만남 아니면 뭐 우연찮게 동창회를 갔다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뭐 만남이 잦아졌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뭐 설렘을 느꼈거나 뭐 잠깐 사귀었던 경험으로 인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봤는데 너무나도 좋았다. 다시 연애세포가 살아났다. 일 수 있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부부였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사람과 나랑은 이혼을 해서 끝이 났기 때문에 전혀 이제는 너랑 나랑 볼 이유가 없다. 그냥 예를 들면 양육비만 지원해라. 또는 지원받았다. 아니면 뭐 굳이 아이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어릴 때 우리가 뭐 만났기 때문에 좀 미숙한 감정으로 끝이 났다 한다면 이제는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건만 우연찮게 진짜 뭔가 만났다. 그런데 이게 무엇일까? 이 감정이 또 뭐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설레임을 느끼거나 몽글몽글한 감정이 다시 피어났다. 그래서 이거는 나만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것일까? 혼란스럽다인 거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두 가지 측면이 여전히 거기에 있다. 같은 길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것이 어쩌면은 뭔가 금전적으로 뭔가 선물을 받았거나 굳이 이게 돈과 연관을 시킬 필요 없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분에게 보탬이 되었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돼요. 우연찮게 두 분이서 대화를 하다가 아이디어가 재산이 되어서 돌아왔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재산이 되어서 보탬이 되었거나 우연찮게 서로가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득이 되었던 어떠한 부분이 있다. 그 당시에는 여사로 말을 했지만 그것이 부로 창출이 되었던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던 누군가도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연락이 단절이 되었을 수도 있거니와 매끄럽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연출이 되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뭔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거리상의 문제도 좀 보여지고 만약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면은 아이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조금 아팠을 수 있거나 굳이 이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고 한다라면은 과거에 아팠던 기억 또는 과거에 아팠던 기억이 아니라고 한다라면은 상황적인 힘듦 때문에 내가 사랑에 대한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어떠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할 수도 있는 어떠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이 좀 들쑥날쑥 할 수 있거나 나도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는 못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안정적인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내면 아이를 좀 드러내게끔 행동을 할 수 있거나 불규칙적인 패턴을 보일 수도 있는 여러분들의 관계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카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카드가 말을 해주느냐. 때가 아니다. 라고 하거든요. 이게 거리상의 문제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직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은 방어적인 태도가 굉장히 좀 미숙하게 발현이 될 수 있거나
이거는 상대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그럴 수도 있거나 아니면 각자 다른 아픔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말 그대로 아이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이 아이가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서로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상처가 될까봐 상대방이 먼저 선을 긋고 있는 상황도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벽을 치고 있는 상황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쩌면은 때가 아니라는 것은 조금 상황이 될 때까지 지켜봐야 하는 부분도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뜨문뜨문이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바심은 낼 필요는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어쩌면 처음부터 나왔던 것이 조바심 또는 인내심, 희망, 절망이라는 부분이 나왔던 것이 왜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느꼈던 감정이 설레임 이거든요. 그런데 하는 행동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절망감을 좀 안겨줄 수 있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 어쩌면 터무니없이 많이 보여질 때가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인데 환경적인 부분이나 내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들이 또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또 여러분들에게 안정을 심어주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속 시원하게 어떠한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서 어쩌면 때가 아닐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어떠한 시기적절한 타이밍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남자 카드인데요. 이게 질문자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상황이 될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물과 함께 그게 금전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굳이 선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부분이 되고요. 여기도 어린이 아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이가 고민이 되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런 아이에 관한 게 해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라면은 굉장히 어린아이 같이 태도를 취했는데 어린아이가 아닌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로 취하면서 안정감을 줄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적극성을 취하면서 다가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빠르면 올 봄이지만 7월, 8월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완성이 될 때는 여기는 친구처럼 지낼 수 있지만 친구라기보다는 굉장히 현실성 있는 안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게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같이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만족스러운 결과까지 안겨다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연성은 남아있고요. 비록 끊긴 듯한 느낌은 들 수 있지만 그것이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고 적절한 시기가 되었을 때는 굉장히 큰 기쁨과 함께 적극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안정감을 가지고 온다. 그게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띌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확실한 표현을 하시면서 경제적인 안정을 같이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상황이 풀릴 수도 있는 것도 되고요. 어쨌거나 현실적인 안정이 같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수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바심도 가질 수 있고 절망도 가질 수도 있고 인내심을 많이 필요로 하는 카드이다. 그런데 이것은 같이 시작이 된다라면은 안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덜컥 믿었다가 사람은 절대적으로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내 발등 또 내가 찍게 되면 어쩌지? 이런 불안 심리까지는 가질 필요는 일단 없을 것 같다. 라고 리딩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과의 인연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단지 이 답답한 상황은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만약에 시기가 딱 오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느껴질 수 있다. 왜냐면 굉장히 왜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만들어지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 뭔가 막힘이 없다. 여러분들의 행동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상대의 행동도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있거나 그런 것들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떠한 리딩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빠르면 올 봄이지만 그게 내년 봄일 수도 있으니까 가능성을 열어두고요. 7월, 8월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카드를 살펴보게 되면요. 삼각관계, 사각관계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지배적인 어떠한 생각들로 인해서 제가 저런 것이 아닐까?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져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행동이 부자연스럽거든요.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나는 자연스럽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상대를 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삼각관계, 사각관계에 놓여져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 카드를 보면은. 그래서 그 관계들을 제가 저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리딩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가 나온 그대로에 대한 리딩을 해드리고자 하는 부분인 거지 이 관계를 부추기고자 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아니고 이 관계를 비난하고자 하는 관계도 절대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카드가 일단은 나온 그대로 리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어떤 카드가 딱 나오냐면요. 이 카드가 가진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원래 가지고 있는 상처를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래 그게 원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오랫동안 누군가와 사랑을 해왔거나 아니면 이 관계를 맺어오면서 사랑을 해왔을 수 있는데 내가 사랑을 노력을 한다고 해서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일은 죽자 사자 한다고 한다면 몰라. 바닥에 있다가 조금은 상승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단기간에 최고의 고수가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도 마찬가지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라.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원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는 분들인데 그게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났단 말이에요. 색깔이 구분되시죠? 파랑과 빨강이 있는데 그 안에 파랑을 가졌다 해서 빨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빨강을 가져 있다고 해서 파랑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각자의 나름대로 상처를 가졌던 여러분들이 만났는데 겉으로는 표를 안 낼 수 있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 알고는 있다고 하지만 각자 분리가 돼 있잖아요. 태극마크처럼 분리가 돼 있다고 한들 그 의미는 내 바운더리는 여기다. 침범하지 마. 무언으로 그렇게 행동을 서로가 해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래에 가지고 있는 상처를 각자가 나름대로 안고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각자 좀 이렇게 분리를 하고 이 사람들을 만났었어야 되는데 나는 너한테 이만큼 상처를 받았어 라고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약간 사랑을 일처럼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있었잖아요. 내가 이 아이한테 사랑을 노력한다고 한들 니도 이 앞 사람처럼 똑같을 거 아니야. 환경이 변하거나 상황이 바뀌면 너 역시 떠날 거잖아. 변할 거잖아. 달라질 거잖아. 이런 생각이 나의 어떤 무의식에 꽂혀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할 만큼만 딱 한다든지 방어 기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는 상대방 또한 여러분들에게 할 만큼만 딱딱 하다 보니까 가면을 쓸 수가 있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딱 끊어내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소울메이트가 나오잖아요. 뭔가 모르게 또 끌리는 게 있다 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또는
우리가 만났다 헤어졌다를 수없이 좀 반복해왔던 사이이잖아요.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내가 원래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 때문에 나는 되게 힘들었거나 상처를 받아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이 박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처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 관계에서 의미 없는 노력을 하느니 조금 나도 감추어야겠다. 표정 여기서도 보이죠? 이제는 조금 뭔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좀 푸근하게 안아주고 무조건 감싸주고 그래 네가 뭘 해서 허허허 하하하 하기보다는 나도 이제 내 속내를 감추고 행동을 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주변에 사람이 많이 보이잖아요. 직업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이성이 있다 보니까 어쩌면 내가 니한테 맞춰주다 보면은 상처받는 것은 결국 나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들일 수 있거나 물론 상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리딩 들어보시는 분들께서 여러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여러분들이라고 제가 리딩의 편의상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라. 그래서 어쩌면은 주변의 이성 문제로 인해서 조금은 애를 태우신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이 상대방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속을 뒤집었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되게 많이 맞춰줬다라는 거예요. 속은 뒤집어졌다 한들 내가 그냥 넓은 마음으로 진짜 성인군자 같은 마음으로 늙은 노친네 같은 마음으로 품어줬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반대였다고 한다라면은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이 상대방은 다 받아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상대방이 나에게 거리두기를 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조금은 나에게 숨기는 게 있는 듯 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편의상 그렇게 리딩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모든 걸 다 맞춰줬다. 그런데 이제 나도 내 속내를 감추고 아니면 이제 표정을 정색하는 듯이 화가 난다. 화나는 것만 좀 드러낸다. 이런 것도 된다. 아니면 우리가 중간에 개입자가 있다라면은 그런 것들만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있잖아, 제가 누구 만나던데? 이간질 해주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내 몸을 사리는 것처럼 행동을 할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주변에 이성이 여러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한다라면은 각자 진짜 말 그대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삼각관계, 사각관계 있잖아요. 누군가가 정말 옆에서 파트너들이 존재하다 보니 정말 이 사람에게는 나도 끌리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헤어질 사람들이다 보니까 좋은 것도 다 드러내는 것은 아니고 적당선만 행동합니다. 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관계가 분명히 끌리고 뭔가 진짜 우리가 영혼의 단짝처럼 생각은 드는데도 나도 모르게 좀 조심성이 발휘가 됩니다. 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쉽게 또 정리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연이 남은 게 맞을까요? 나의 어떠한 욕심일까요? 이런 게 정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지 않을까.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하신다라면은 이제는 진짜 말 그대로 내가 그 상처로 인해서 경계선을 좀 두고 있다.
되게 좀 힘들게 행동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아직도 솔직히 갈등 중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외줄타기 하는 기분이다.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내가 답은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함으로써 또 내가 두려움이 엄습해 올 것 같으니 그 선택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네. 일단 카드에서는 인연은 있을 수 있대요. 아직까지 카드에서는 여러분들과의 인연은 있다. 그런데 이거 생각하지 말고 가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카드에서 말을 해주는 것은 인연은 아직까지 조금은 더 남아있다. 그런데 네가 힘들거나 네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도 된다. 이 인연이 얼마 남았던지 간에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이 앞전에도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끝내려고 해봤거나 아니면 굳이 만났다 헤어졌다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방향성을 못 찾겠다. 이런 분들도 계셨을 수 있고요. 정말 내가 좀 헷갈렸던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삼각관계, 사각관계에 놓여져 있는 분들은 계속 우리가 인연이 남아있는 우리가 지금 이 서로가 뭔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계속 이 갈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네가 선택해야 하면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인연은 왜냐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인연은 남아있지만 골치 아픈 게 자꾸 싫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매달려는 있다. 여기서도 똑같은 카드예요. 희망은 있지만 쏙 시끄러운 것은 매한 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방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그런데 만약에 직업의 특성상이거나 아니면 그냥 심증이거나 얘가 원체 인기가 많아서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차피 이거는 그냥 갈등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여러분들은 어차피 여기 보면은 독보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구설이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어차피 겪어냈던 거고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신뢰가 있는 상황인데 내가 너무 긁어부스럼 만드는 중이라고 한다라면은 그냥 믿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정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겪어내야 되는 갈등이거든요. 이거는 상상 속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차피. 그러네요. 이거는 부정적인 생각, 의심, 불신, 내가 그냥 못 믿어서 아니 얘가 주변에 하여튼 이성들을 끊임없이 달고 다녀요. 뭐 이러거나 다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네가 편하게 끊어내라. 인연 남아있는 거 많은 거 그거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네가 길 가면 돼. 아니면 이 아이에게 그냥 직진하던지 이걸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카드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이거는 네 상상 속에서 병을 만든다.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어울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은 가지 않는다. 그냥 잠깐 즐기는 것뿐. 이거는 더 이상은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한다는 거. 이거는 어차피 주도권은 네가 잡고 있다. 그게 괴로우면 진짜 말 그대로 떠날 수밖에 없다. 일회성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직업적이라고 한다면은 일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 것은 1도 없다. 감정은 없거든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라면은 어쩔 수 없다. 이건 누구라도 해줄 수가 없다. 현실적인 문제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별이 또 나오네요.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원 상처가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라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은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내가 혹시 버림받지 않을까? 또 배신당하면 어쩌지? 이 속에서 조금 분리시켜야 하고 내가 이 인연과 같이 갈 거냐 말 거냐를 분리시킨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카드에서 봤을 때는 인연은 아직 남아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관계는 조금 더 가느냐 마느냐 달려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뭐 어쨌거나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자체가 없지가 않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당했다, 이 아이가 숨기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가면을 쓰고 대하다 보니까 이분 또한 여러분들에게 다른 식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